안녕하세요. 2024년 3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저께 올린 영상에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성분으로 된 이런 단제 농약과 이런 문제 한 가지 성분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이상에 대한 합제 농약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요 설명한 영상에 그 올라온 댓글 그 중에서 땡땡땡 시선님의 댓글 질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궁금해하신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오늘 좀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질문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 읽어드리기에도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답글 영상 드리면서 답글 내용도 길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길게 보지 않으실 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댓글에다가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고정시킨 댓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자꾸 길다고 뭐라 하시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작용 기작별 교살포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또 그 보호살균제에 대한 사용 제한 횟수 중간중간 끼워 넣기 식으로 보호살균제 이제 살포하는데 그 방지 횟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보호살균제는 내성이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합제 농약은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면 또 없다면 왜,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부 농가에서는 그 양량을 합제 농약은 효과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희소 배수를 높게 진하게 하는데 괜찮은가? 또 이런 질문. 그리고 그 여섯 번째, 또 농약 사용 설명서를 보면 적용 작물이 제일 위에 있는 것, 여러 작물이 이제 적용돼 있으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효과가 좋다고 믿고 있는데 맞는가? 뭐 이런 질문.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어떤 유튜버들은 보호살균제인 안트라콜하고 고착제 섞어서 한 15번 이상 살포하는데 그렇게 탄저를 잡았다고 하는데 괜찮은가?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요건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농약 사용 설명서에 있는 기호, 뭐 저한테 질문에는 뭐 네모, 세모 하여튼 다양한 그런 기호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부분은 저도 좀 애매한데 하여튼 요런 질문 하여튼 7, 8가지를 좀 다양하게 그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서론이 많이 길어졌네요. 이제 모든 농약은 보시면요, 이렇게 그 작용 기작을 적어 놨습니다. 작용 기작을 여기 보시면 요 캐스팅 같은 경우는 5번과 다 3번이 합제다. 작용 기작이 두 가지 성분 합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여기 캐스팅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녹균약 포름, 그리고 그 종합살균제 카브리오 두 가지 합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용 기작을 이제 작용 기작별 교살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달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또 그리고 합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살충제가 보면 이렇게 3A 플러스 4A가 합제인 경우에 그 다음 살포할 때는 3A나 4A를 건너뛰고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를 포함된 그런 합제로 사용했을 경우에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그 작용 기작별로 교살포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통 그 농약을 가지고 병해충을 잡아주는 그 작용 기작을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시판되는 농약 종류는 1000가지가 넘습니다. 종류 상표명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작용 기작으로 따지면요, 정리하면 보통 이제 이런 살균제는 가나다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5번, 다 3번. 그리고 그 살충제는 이렇게 숫자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 뒤에 비슷한 것 중에서는 3번의 A, B, C, D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출서는 참고로 A, B, C, D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작용 기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단순하게 작용 기작별로 정리하면 살균제, 살충제, 추출제 각각 30가지 이내로 좁혀집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호 살균제나 침투 이행제 이런 것을 혼용해서 살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 형태의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단순히 작용 기작만 가지고 처방을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 쓰는 그런 공 같은 거, 공도 그냥 공 이러면 공인데 각각 축구공, 야구공 다르듯이 우리가 또 사용하는 칼도 용도에 따라서 부엌칼, 과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 기작별로 크게 구분하면 칼이나 공이나 이렇게 구분되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용 기작을 감안했을 때는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번, 4번은 신경 전달 물질 차단, 3번은 3에는 이게 나트륨 통로 조절이거든요. 이렇게 죽이는 방법에 대한 분류지 농약이 같진 않다. 대신에 같은 약을 가지고 이름만 바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토를 같은 경우하고 같은 게 캡틴, 그리고 코니도하고 이미다. 이렇게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베테랑, 이미다 이런 게. 그런 경우는 같은 약이지만은 전혀 다른 작용 기작은 같지만 전혀 다른 그런 농약인 그 경우에는 역시나 내성하고는 그나마 차이가 덜 난다. 그래서 단순히 작용 기작만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거 쳤던 약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그렇더라도 연속해서 같은 작용 기작으로 방지하기보다는 다른 작용 기작을 교방지하는 것이 농약의 그런 내성을 줄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지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또 기사용했던 작용 기작이지만은 전혀 다른 품목으로 만든 농약이라면 농장에 발생하는 내성을 줄여주는 방법이 되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용 기작만 가지고 처방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4A가 관계되는 품목이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 나 4A 쳤다고 다음에는 4번을 안 친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너무나 종류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동일한 품목명으로 만든 농약이 아니라면 재사용해도 되고요. 동일한 품목, 이름만 다른 것이라면 그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호살균제 사용 제한 횟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약은 적용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PLS라고 하죠.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확전 안전 사용 기준 횟수, 일수,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켜서 사용을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잦은 비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벌써 이제 양파밭 이런 데 걱정이 됩니다. 양파, 마늘 이거 햇빛은 없고 햇빛에 쬐이는 그런 자외선 없이 잦은 비로 인해서 저온 다습하잖아요. 그럼 뭐가 오느냐? 필수적으로 녹균병이 옵니다. 지난해 탄저병이 많았잖아요. 지난 7월, 8월 달에 계속되는 연일되는 그런 비로 인해서 탄저병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중간에 끼워 넣기 식으로 보호살균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요, 이제 작용기작 카계통에 다이센 그리고 안트라콜 이런 보호살균제거든요. 사과에 보면요, 다이센이나 안트라콜 경우는 사용 제한이 5회 이내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교대로 사용했을 경우에 10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카보리오 A라든지 아니면 뭐 캐스팅이라든지 다른 그런 약들 많지 않습니까? 뭐 델란도 있고 사과에 여러 살균제를 메카니, 델란 뭐 같은 성분도 메카니도 참고로 합제입니다. 델란 플러스 카보리오 이렇게 합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을 쓰면서 중간중간 다이페닌이나 안트라콜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5번이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겠는데요. 질문이 엄청 많아서 보호살균제 같은 경우에 내성이 없을까? 내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아마 내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그런 제형, 그러니까 트리아졸 계통이나 아니면 스트로빈 계통, 이런 카브리오처럼 이런 계통보다는 그래도 내성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트로빈 계통 이런 계통은 좀 내성 때문에 좀 연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연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예, 그 정도로 내성을 좀 걱정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카브리오 A라든지 이런 스트로빈 계통 이런 경우는 최대한 교살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다음 네 번째, 합제 농약은 효과가 없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소 좀 떨어진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생에 생겼던 그런 트리아졸 계통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합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농약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품목 가지고 만든 합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 농장에 많이 사용했던 농약,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해충이 안 죽더라, 아니면 탄저가 그 약 가지고는 오더라, 뭐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다른 돌려짓기를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농약에 있어서는 이렇게 합제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작용기작이 두 가지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작용기작보다는 두 가지 작용기작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한 가지 작용기작을 한 가지 추가로 함으로 해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살충제를 한 가지 안 치고 아니면 이런 살균제 한 가지 안 치고 보통 두 가지 이상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나 결국은 작용기작을 추가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농약회사에서 미리 두 가지 작용기작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스토네토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아타라하고 티아메톡삼이 아타라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람다 사이할로스린, 요거는 뭔가 하면 주령, 두 가지 품목 상표용으로요 이 합제인데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일본 농가에서는 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희석 배수를 좀 진하게 그렇게 사용하는데 괜찮은가? 요 부분은요, 아마 장점은 그만큼 농도가 진한 만큼 방제 효과도 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냐? 단점은 수학적 안전 기준 일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희석 배수에서 만들어진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왜? 농도가 진하면 그만큼 수학 안전 기준도 멀어져야 되는데, 더 멀리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은 그대로 또 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 배수를 높이는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은 비추천이고요. 좀 희석 배수는 좀 정상적으로 하고 양을 충분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잎 뒷면의 방지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기공으로 침입하는, 예를 들어서 뭐 갓나무 둥그머니 날병 같은 경우는 기공을 좀 충분히 방지함으로 해서 방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또 여기서 또 이제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희석 배수를 뭐 1,100으로 2선 반 한 마리에 그 물 20g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 요즘 농촌에 갈수록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희석 배수를 2배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해가 날까 안 날까? 요런 또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좀 제가 곁들여서 설명드리면요. 그 보통 특별한 경우 뭐 고온이라든지 중복살포 이거는 평상시에도 약해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거지만은 이렇게 환경이나 살포 방법에 따라 가지고 2배까지 뭐 희석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 아니면 특별하게 약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출시할 때 보통 2배로 살포했을 경우에 약해 발생 여부 등을 안전 사용 실험을 하고 농약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2배로 살포했을 때 약해가 나면요.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허가할 때 참고로 허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그 농민들의 지식 수준이 지금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방금 이렇게 땡땡땡 요 방금 그 질문하신 땡땡땡 시스님처럼 질문 내용을 보면요. 상당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농약사에 농약 처방하는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농약을 처방하는 방제 처방사 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대략 수박 그달기식으로 공부했다가는요. 이제 농업인들에게 도로 배워야 됩니다. 그 정도로 농업인들이 지식 수준이 엄청 올라갔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6번째 질문입니다. 농약 사용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제일 위에 사과, 톳다리, 뭐 개멸이 노린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흔히 농가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마치 식당 가면 메인 메뉴, 그 집의 주특기 메뉴처럼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맛있는 게 아니냐, 또 제일 잘 듣는 그런 그 주특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처음에 등록할 때 순서대로 등록해야 됩니다. 처음에 사과, 복숭아를 등록했으면 또 다음에 추가로 만약에 자두배를 등록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등록사항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과에 처음에는 톳다리 김혈이 노른자하고 진딧물이나 이런 것만 등록했는데 늦게 이렇게 심신나무를 만약에 등록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등재되는 순서대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등록했을 때 그렇게 바뀌는 거지 제일 잘 듣는 주특기라서 위에 듣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질문으로 7번째. 어떤 유튜버는 보호살균제인 안트라콜 뭐 고착제 이거 써가지고 15번 정도 방제하니까 탄저병이 잡히더라. 왜냐면 보호살균제 계속 치다 보면요 말 그대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코팅. 이렇게 하면 잡히더라. 잡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안트라콜 같은 경우에 보통 2 내지 3회, 사과는 5회 방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5번 방제했다. 이러면 이것은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것은 진짜 우리가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우리 먹거리. 그러면 먹거리가 장난치지 마라 하는 것은 이렇게 농약 사용 방법의 안정 사용 기준 일수를 좀 지켜주셔야 되고 또 횟수도 지켜주셔야지 그 안전한 그런 농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번 방제했다고 말씀하시고 잡아줬다.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것을 누구에게 또 가르친다. 이건 참 제가 비추천입니다. 참고로 믿고 찾는 농산물, 안전한 그런 농산물은 안전 사용 기준 충분히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에 농약 사용 설명서에 보면 뭐 네모, 세모, 별표 뭐 다양한 그런 표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봐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찾아봐도 그런 표시가 없어요. 없고 이런 표시는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마스크 표시, 장갑 표시 이런 건 아시겠죠? 뭐 모자를 쓰시라, 안경을 써라, 뭐 장갑을 껴라, 방제복을 입어라.
그리고 이런 데 보시면 뭐 이런 표시 있죠. 요거는 의독성, 벌꿀, 누의 독성 이런 독성이 있다 이런 표시인데 다른 표시는 제가 어떤 설명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요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전 두서시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제가 이것을 영상을 만든 이유가 이런 부분들은 질문 내용을 보니까 다른 농업인들도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다. 또 이런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유튜버들 보시면요. 보통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도 많고 또 그 많은 질문을 다 답을 하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동안 사실 거의 다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다 달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농약 관련해서 질문이 대단히 많은데요. 일단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댓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는 것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답글을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늘 질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답글을 드리는 이유는요.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농협에서 병해충 상담 처방, 방제 처방사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배운 지식, 배운 경험 이런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퇴직을 했지만은 그래도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하나라도 더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 이해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어서 영상 설명하기에는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휴대폰으로 설명하는 위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설명의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댓글에다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보시면요. 제가 그동안 그 많은 영상을 만들면서 한 번도 뭐 구독해달라 아니면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봅니다. 아마 부족하다 보니까 싫어요를 누르신 분들도 제법 있더라. 제가 뭐 그냥 부탁은 안 드렸지만은 좀 마음에 살짝 고를 때는 좀 이제 제가 이거를 영상을 그러면 계속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싫어요보다는 좋아요가 많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힘을 얻고 나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드는 영상은 대부분 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제 밭에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주로 질문에 대한 답글이 하나의 콘텐츠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해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대단히 길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해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만간에 양파, 녹균병 이렇게 가브리엘, 킨텍, 이슬탄, 원프로, 캐스팅 이런 다양한 양파, 녹균병 한번 설명드리려고 지금 했는데 자꾸 제가 미루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양파 관련된 녹균병 약 그리고 양파에 쓰는 살충제, 고사리 파리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